이제 가자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밤샘 공습이 있었습니다. 국제평화위원회는 IDF가 노란선 너머로 철수하는 것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은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 뉴스 중동 선임 기자 아리엘 오세란의 추가 보도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가자평화위원회의 고위 대표 니콜라이 밀라데노프는 현재 가자지구 휴전 단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후 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하마스가 중재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이스라엘군끼리 노란선 너머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무기, 중무기, 그리고 터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명의 이전 버전에서는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를 언급하며 전체 무장해제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이스라엘군이 노란선 너머로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평화위원회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전면 삭제는 월요일 회의 후 이스라엘군 철수 조건이 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버전 모두 지난주 밀라도노프가 철수는 무장 해제와 보조를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철수하고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마스가 먼저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이에 매우 만족해했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성사되기 어려운 합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무장 해제 조건의 명백한 변경은 하마스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원래의 순서에만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첫 번째 단계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문소 개방을 허용하고 재건을 허락하며 모든 표적 공격, 살해, 암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료되어야 하며 무장민병대 해체는 이에 연계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장 해제와 철수의 순서가 바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네타냐후는 블라다노프와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옐로우 라인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무기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파괴하지 않는다는 제안의 요구사항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평화위원회 로드맵 발표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월요일 밀라도노프와의 회담 몇 시간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추가 공습을 감행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사살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휴전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보안 분석가이자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인 야코브 라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란과 레바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가자로 돌아왔네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주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인가요? 가자지구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터질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안보 이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외교적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익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 해제되고 가자지구가 제대로 비무장화되는 것입니다. 즉 하마스의 무기는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화위원회가 그 문서에서 제안해온 것처럼, 그리고 하마스가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마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기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이른바 미래의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결국 그들은 처음에는 배후에서 그 팔레스타인 정부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7년 가자지구 장악 전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반드시 파괴해야 하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외교적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무기 파괴가 전제여야 합니다. 무기가 파괴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합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외교적 함정을 피하고 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최종 목표는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잔존 전력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마스의 지도부와 생존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크게 약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1mm라도 통제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자 지구 재편, 다른 행정체계, 탈과격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를린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상황에 갇혀 있고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 그저 명목상의 조직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자신이 장악한 가자 지역에서 무기를 독점하는 한 그 조직은 기본적으로 무의미한 조직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의 60, 7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자 접경 이스라엘 지역을 보호하려 만든 넓은 완충지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상 비어있고 대부분 민간인은 하마스가 장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가자의 모든 민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마스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스에게 힘을 주는 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미래의 테러리스트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지하드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가자는 이스라엘이 이란, 헤즈볼라, 레바논 문제로 바빠 사실상 정체됐었습니다. 이란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않으면 이제 다시 가자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내각, 국방당국이 외교적 합의의 개방적임을 보이려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이 설령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이익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고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즉, 가자지구 어디에도 하마스의 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가자지구 어디에도 하마스의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